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이전 추천주였던 예스티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예스티 주가가 3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9월 8일 종가 기준으로 20,65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빨간 이동평균선이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보인 그 원인으로는 HPSP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특허 문제는 예스티가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는 시점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HPSP의 수소 어닐링 장비에 관련한 특허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HPSP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죠. 이 수소 어닐링 장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드문 거죠. 그러면 이 HPSP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핵심이 고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스티에서도 이 고압 챔버, 이 압력 챔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허 그 회피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HPSP가 이게 이제 그 포항공대인가요? 그 교수님이 개발했다가 이게 풍산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했던 이 특허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어요. HPSP의 그 어떤 그 원천 특허도 사실은 이 고압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어닐링하는 원천 특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압력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물질들을 어닐링을 하는 그런 그 특허들이 있었는데 그 특허에 수소를 어닐링하는 방법으로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어닐링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보성을 보이면서 이게 HPSP가 그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가 됐는데, 자, HPSP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미줄 치기식으로 어떤 길목을 차단하는 이런 특허를 걸어 놓았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후발 종목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예스티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미줄 같은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선행 어떤 준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예스티가 어닐링 장비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어떤 장비 업체가 어떤 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HPSP 영업이익률이 54.77%까지 지금 기업 분석 자료에 보면 찍혀 있어요. 그럼 55%에 근접하는 상황인데 예스티가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면 HPSP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HPSP와 예스티가 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함께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서 장비의 성능도 더 좋아지고 시장도 더 커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릉의 커피거리가 처음에는 커피점 하나로 시작했지만 독점하니까 나만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 옆에 또 하나 커피점이 생기고 또 하나 커피점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커피 전문점 한 개가 아니라 커피 거리가 되고 강릉이 커피 도시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스티가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를 이루면서 HPSP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스티가 이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성공하게 되면 HPSP가 뭐 반토막이 난다, 3분의 1 토막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HPSP의 그 어닐링 장비는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에 주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ST는 초점을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요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활용 용처가 증가하는 것이지 HPSP의 시장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HPSP도 야 이게 D램에도 써요? 그럼 D램 것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장 파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ST나 HPSP나 이게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들고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좋은 일이다. 반도체 업계 전체로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물론 좋고요.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HPSP가 소송을 내기는 했는데 ST가 지금 양산을 해서 어디 물건을 공급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ST에서도 보안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특허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특허 침해를 했다. 그런데 아직 양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안 유지가 되고 있다면 HPSP가 ST의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어떤 장비 개발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수요 업체와 이 개발 업체가 NDA라고 하는 것을 쓰거든요. 일종의 그 비밀 그 유지 협약서 같은 것인데, 이런 비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외부로 유출되지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 HPSP가 ST의 차기 장비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이게 이 부분이 특허 침해라고 이렇게 완전히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가 특허로 거미줄처럼 해놨으니 어딘가는 걸렸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생각이 됩니다. 해볼 수 있죠. 이 HPSP는 선발 기업으로서의 우선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걸어봐,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아마 이 부분이 ST에서는 우리 기술이 어떻게 이 고압 어닐링 장비가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니네가 특허를 걸었어, 침해 소송을 걸었어, 내가 대응해 줄게, 아마 이런 주고받기가 있을 거예요. 이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것은 삼성과 애플 봤죠? 삼성과 애플에서 뭐 특허 침해 소송이 오래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프렌들리로 이렇게 로열티를 조금 주고 해결되기도 하고 합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과가 되죠. 아마 이게 2년 정도는 걸릴 건데 지금 자리에서의 특허 소송은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HPSP가 ST의 이런 기술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걸고 보자라고 하는 성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전에부터 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식을 살 때 주가가 떨어지는 날만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선 방송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이 ST에 대해서는 역피라밋 기법이라고 하는 주식 매집 기법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라밋은 삼각형인데 이건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적게 샀는데 나중에 갈수록 많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살 때 주식을 오르는 날은 놔두세요. 오르는 날은 일단 적절한 위치를 봐서
절반을 팔고 절반은 저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떨어지는 날만 분할해서 언제든지 더 살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모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솟구치면서 올라가면 절반을 팔고 절반은 저축해두고, 저축해둔 것은 익절을 잡고, 익절을 잡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익절가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절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또 떨어지는 날 또 그 밑에서 모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절반을 팔고 절반은 놔두고 익절 잡아두고, 항상 익절은 수익에서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말이 있죠. 손절은 손해를 봤지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파는 것이, 손해보고 파는 게 손절이에요. 익절은 이미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주가 변동을 보이게 되면 이익의 어떤 선을 잡아두고 그 이익까지, 예를 들어서 22,000원까지 떨어지면 나는 팔 거야. 22,000원까지 안 떨어지고 22,200원, 22,500원, 22,700원이면 안 파는 거죠. 근데 22,000원까지 오면 파는 거죠. 이렇게 익절선을 잡아서 대응하시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265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요 오늘 제목을 특허 분쟁 ST 이렇게 썼어요. 위기일까 기회일까. 제가 맨 처음에 이 그 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의 제목이 수소 기술력 앞세우는 ST, 반도체 장비 게임 체인저 될까. 이게 수소, 고압 수소 어닐링이잖아요. 그래서 수소 기술을, 우리 ST가 수소 기술로는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도전장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HP, SP의 도전장 ST, 주가도 도약할까 이렇게 했었고, 또 반도체 EUV 장비 ST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제가 이제 특허 분쟁 ST, 위기일까 기회일까. 위기일지 기회일지 우리가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3일 연속 떨어졌지만 외국인 매수는 3일 연속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수급을 보면, 수급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수급인데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네요. 기관에서도 일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는 매수가 있었고, 사모펀드 쪽에서는 약간 매도가 나왔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좋은데,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좀 없었어요. 이것과 대비되는, 이게 이제 보세요. 외국인이 5일간 매수했고 기관이 한 2일 정도는 매수 우위를 보였고, 그 전에도 한 일주일 이상 매수했던 자리가 있고 한 이틀 정도 팔기도 했어요. HP, SP 봐야 되겠죠. SP, SP는 보면 여기 기관들이 조금 연기금이 사서, 여기도 HP, SP도 연기금이 좀 사줬고 외국인은 약간 매도가 있었는데 뭐 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T가 시장에 진입했으니까 HP, SP가 뭐 큰일 났다든지, 특허 소송을 냈으니까 ST가 큰일 났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경쟁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경계하고 실력 행사해보는 거죠. 그래서 HP, SP와 ST는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발전한다.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 일단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HP, SP의 어닐링 장비는 지금 파운드리에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TSMC나 삼성에 들어가고 있지만, ST는 일단 지금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등과 이게 메모리 쪽에 랜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메모리 쪽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것이지, HP, SP를 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반도체 업계 전체로서는 대단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차트 모양으로만 놓고 본다면 좀 상승을 좀 했죠.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제가 4월 달에 여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천드렸을 때가 여기인데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한번 올라갔고 이렇게 또 쉬었다가 두 번째 올라갔고 좀 세 번째까지 올라갔죠.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이평선으로도 20일 이평선에 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전에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을 보였던 자리죠. 여기가 올라가다가 멈췄던 자리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또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막 걱정하고 이렇게 뭐 이평선 매매 요런 거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잡는 거죠. 아 그래 이거 16,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네. 16,000원까지 빠지면 내가 더 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몰빵해 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될 거예요. 저는 항상 몰빵을 권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클럽의 그 매매 원칙 중에 하나 1번이 이제 손절 엄수고 2번이 몰빵 금지고 100% 몰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행복클럽에서는 이제 한 최대 비중을 한 30% 정도 잡고 있는데 적정 비중은 종목당 20% 이내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살 때 2배수로 사서 이제 예를 들면 200주를 사든 2000주를 사든 2만주를 사든 2배수로 사서 이제 모으는 거죠. 2000주가 됐든 2만주가 됐든 200주가 됐든 주식을 모으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슈팅이 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슈팅 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슈팅 나고 여기도 이렇게 슈팅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만 익절을 잡고 견디다가 익절가가 도달하면 한번 다 팔고 그리고 또 사는 거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EST에 대해서만큼은 주가가 떨어지는 날만 모은다.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슈팅에 나오면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4월부터 드렸으니까 주식을 원 없이 모았다가 절반 팔고 절반은 저축해 놓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날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 사서 모았다가 또 갑자기 슈팅했으니까 절반은 팔고 절반은 저축해도 그러면 2번 저축했으니까 주식 늘어났죠. 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날 모아서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또 절반 팔고 또 절반은 저축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익절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이단 말이에요. 익절을 어디다 잡아놓고 익절가가 되면 다 팔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빠지고 있지만 이 어느 쪽이 EST가 승리할지 HPSP가 승리할지는 몰라요. 이길지는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정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HPSP는 후발주자의 예기 어떤 예봉을 꺾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고 EST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을 것이고 원래 알파 테스트를 하든 베타 테스트를 하든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EST와 장비 개발을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래 니네 개발했어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HPSP가 글로벌 독점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특허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특허 분쟁을 한두 번 해봅니까? 삼성전자에서 ST와 공동 개발을 한다.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특허 분쟁을 한두 번 해보고 LG하고 특허 분쟁을 안 해봤겠습니까? 어디하고 안 해봤겠습니까? 다 국내 기업끼리도 특허 분쟁을 해봤고 외국 글로벌 기업과도 특허 분쟁을 해봤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장비 썼다가 가처분 소송 같은 거 들어와 가지고 장비 공급 안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낭패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리가 있겠어요. 제가 사업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피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 분쟁은 불가피하지만 특허소송 분쟁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타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ST는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지금 특허 소송이 났다. 막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노이즈들이 항상 전화 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전화 위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광고예요. 노이즈 광고. 그러니까 특허 소송이 났네 어쩌네 해서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ST가 저기가 원일링 장비 만든데 그동안에는 HPSP만 했는데 이제 원일링 장비라는 것이 비싼 건가 봐. 지금 알려지기로는 HPSP가 공급하는 고압수소 원일링 장비 한 대의 값이 50억에서 60억 원이에요. 근데 ST가 공급하는 장비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을 38억인가로 이렇게 예상가를 냈다고 그래요. 내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8억인가 36억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낮아졌어요. 50억 60억에서 38억이면 가격이 낮아진 거죠. HPSP가 50억을 받으면 거기에서 한 거의 한 6억 7억 이렇게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8억을 받아도 ST가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가격이 제시가 되었다. 제가 38억인가 36억인가 이런 가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소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노이즈 이 부분이 시장을 키우는 어떤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ST에게도 이게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ST에서도 준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0% 20% 이렇게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위험 대비 수익의 기회가 크다. 원래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데인저라고 하지 않고. 데인저는 그냥 대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위험한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리스크는 거기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절벽은 데인저지만 다리가 있는 절벽은 리스크다. 그러면 ST나 주식 투자는 원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도 있어요. 자, ST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없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시장은 보자.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도 여기를 살짝 깼다가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항상 깨죠. 깨고 개인들이 털려나가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이평선이 깨지면 개인들이 털거든요. 이게 개인들을 털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들이 겁먹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지루하게 하는 것. 그러면 겁먹고 지루하고, 깨면 겁을 먹고 팔고, 깨면 겁을 먹고 팔고, 깨면 겁을 먹고 팔거든요. 겁먹고 팔아요. 근데 안 팔고 버텨? 그러면 지루하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누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죠. 위험 분산이죠.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고 예스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미리 낙관도 하지 말고 비관도 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해서 나누어서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스티가 HPSP와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날까지 변함없는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ST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AS 방송을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